오만과 편견, 그 오해와 사랑의 대서사시. 이야기는 19세기 영국 시골에서 시작돼요. 베넷 가문에는 5딸이 있었는데 엄마 베넷 부인의 인생 최대 목표는 이 딸들을 다 부자 남자한테 시집 보내는 거야. 이 중 우리의 주인공은 둘째 딸 엘리자베스 베넷, 줄여서 리지. 언니 제인처럼 미인인 건 아니지만 영리하고 활발한 매력으로 똘똘 뭉친 인싸 스타일이었지요. 어느 날 이 동네에 킹갓 제너럴 부자 남자들이 이사 온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친구네 아들인 빅리랑 그의 친구인 다하시. 핵부자 냄새가 벌써 나지요? 이 둘은 무도회에서 베넷 자매를 처음 만나게 돼요. 제인은 상냥하고 예쁜 성격이라 빅리랑 첫눈에 뿅 하고 반해버려요. 문제는 리지랑 다하시. 다하시는 오만함으로 무장하고 나타나서 그 잘난 외모로 리지를 대놓고 무시해요. 예쁘긴 한데 뭐 그렇게 끌리진 않네요. 이런 뉘앙스? 당연히 리지도 다하시한테 바로 편견을 가지게 되죠. 첫 만남부터 완전 삐거덕거리는 두 사람이었어요. 베넷가의 상속권을 가진 친척 콜린스 목사가 롱본에 나타나요. 이 사람 진짜 눈치 없고 아둔한 타입인데 캐서린 부인의 맹목적인 추종자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자베스한테 나랑 결혼하면 어때? 하고 냅다 청혼하는데 리지가 기겁하며 거절해버려요. 베넷 부인은 딸내미가 이 부자를 찬다고 난리 생난리를 치는데 리지는 꿈쩍도 안 하지요. 쿨레 진동 콜린스는 쿨하게 리지의 절친 샬럿 루카스한테 가서 다시 청혼하고 샬럿은 현실적인 이유로 이 청혼을 받아들여 결혼해버립니다. 리지는 살짝 충격받지만 친구의 선택을 존중해요. 그 와중에 매력 넘치는 육군 장교 위컴이 등장해요. 위컴은 리지한테 다하시가 자기한테 끔찍한 짓을 했다며 막 속삭여줘요. 다하시 때문에 유산도 못 받고 목사 자리도 잃었어요. 리지는 이미 다하시한테 편견이 한가득이었으니까 위컴 말에 홀랑 넘어가 다하시를 진짜 최악의 인간으로 찍어버려요. 나중에 다 오해로 밝혀지지만 잠깐 빅리랑 제인 커플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둘이 꽁냥꽁냥 잘 되는가 싶더니 갑자기 빅리가 런던으로 냅다 가버려요. 제인은 엄청 상심하고 리지는 이거 다 다하시가 제인과 빅리의 사랑을 방해해서 그런 거다 하고 다하시를 더욱 미워하게 돼요. 시간이 흘러 샬럿을 만나러 간 리지는 캐서린 부인 다하시 숙모의 저택 로징스 파크에서 다하시와 재회해요. 다하시는 계속 엘리자베스 주변을 맴돌다가 결국 용기를 내서 청혼을 하게 되는데 이 청혼이 진짜 대박인 게 다하시가 자기 마음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엘리자베스의 가문과 환경이 얼마나 자신보다 열등한지 장황하게 늘어놓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하고 청혼하는지 강조하면서요. 엘리자베스는 당연히 격분해요. 그녀는 다하시의 청혼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그의 오만함과 자만심을 정면으로 비판해요. 그리고 다하시가 위컴에게 행한 나쁜 행동들 당시 엘리자베스는 위컴의 거짓말을 믿고 있었죠. 제인과 빅리의 사랑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따지죠. 펜벌리의 안주인이 된다는 것이 대단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제야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거절해요.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두 사람 다 자신들의 오만과 편견을 직면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거든요. 다하시는 자신의 청혼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고 엘리자베스는 나중에 다하시의 편지를 통해 자신의 편견을 깨닫게 되죠. 거절당한 다하시는 다음날 리지에게 긴 편지를 한 통 건네줘요. 다하시의 편지. 오만과 편견에서 가장 중요한 편지는 다하시가 엘리자베스에게 보낸 편지예요. 엘리자베스가 다하시의 청혼을 거절한 후 다하시는 자신을 변호하는 긴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에서 다하시는 제인과 빅리의 관계에 개입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위컴과의 진짜 관계를 폭로합니다. 위컴이 다하시의 여동생을 유혹하려 했다는 사실 포함. 그리고 자신의 진솔한 사랑 감정을 고백합니다. 이 편지는 소설의 전환점이 되는데 엘리자베스가 다하시에 대한 편견을 깨닫고 위컴의 실체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편지를 읽은 후 엘리자베스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라고 자책하게 됩니다. 빅리 양의 편지. 또 다른 중요한 편지는 빅리 양이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를 통해
빅리 가족이 런던에서 겨울을 보낼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제인과 빅리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됩니다. 이 편지는 빅리와 제인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소설 전체에서 편지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도구, 오해를 해소하는 매개체, 인물들의 내면을 드러내는 장치, 이야기를 전환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합니다. 제인 오스틴은 편지를 통해 인물들의 심리와 관계를 섬세하게 표현하고, 이를 통해 독자들이 등장인물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했어요. 편지에는 위컴의 실체 돈 밝히고 남 등쳐먹는 쓰레기와 빅리와 제인의 사이를 회방 놓은 진짜 이유, 제인이 빅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다는 오해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리지는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오만하고 위험했는지 깨닫게 돼요. 다하시가 사실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걸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죠. 이때쯤 베넷 가문의 초대형 사건이 터져요. 철없는 막내딸 리디아가 그 망할 위컴이랑 눈 맞아서 야반도주를 해버린 거죠. 당대에는 여자 혼자 도망가는 건 집안의 명예에 엄청난 먹칠을 하는 일이라 베넷 가족은 멘붕에 빠져요.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게 누구? 바로 다하시였어요. 다하시가 위컴에게 큰 돈을 주고 리디아와 결혼하게 만들면서 베넷 가문의 명예를 지켜줘요. 리지는 다하시의 예상치 못한 도움과 진심에 크게 감동해요. 사건이 마무리되고 빅리도 다시 돌아와 제인에게 정식으로 청혼하고 해피엔딩. 이제 리지랑 다하시 차례지요? 캐서린 부인이 리지를 찾아와 네가 감히 다하시랑 결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하고 막 윽박지르지만 리지는 당당하게 그럴 수도 있죠. 나야말로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어요 라며 맞서 싸워요. 이 당당함이 오히려 다하시에게 리지의 진심을 전하는 계기가 돼요. 마침내 다하시가 리지에게 다시 찾아와 이번에는 오만함 한 스푼도 없이 진심을 담아 청혼하지요. 리지도 이제 자신의 오만과 편견을 모두 벗어던지고 다하시의 진심을 받아들여요. 결국 오만했던 다하시와 편견에 사로잡혔던 리지가 서로를 이해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되는 이야기.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답니다.